네, 저는 AES에 대한 기본적 설명과 인라인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직접 구현한 AES 코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 같은 경우 첫 번째 AES에 대한 기본적 설명, 두 번째 저희가 AVR 보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AVR 어셈블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세 번째 C와 인라인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직접 구현한 AES 설명, 네 번째 아트멜 스튜디오를 이용한 디버깅, 순차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ES는 뛰어난 안정성과 속도를 가지고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대칭형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128비트 뿐만 아니라 192비트, 256비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서바이트 시프트로 믹스 컬럼 애드 라운드 키 연산을 라운드 10번을 반복하면서 사이퍼 텍스트를 알아내는 방식이고요. 네, AES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키 스케줄을 메인 함수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했는데 이 연산은 이 라운드 함수 내에서 해도 상관없는 연산입니다. 네, 아무튼 그림과 같고요. 네, AES 같은 경우 대부분 잘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서바이트 연산인데요. 네, 이건 서바이트 인풋 데이터인데 인풋 데이터에서 이 값이 A1을 A와 1로 나눠서 앞에 있는 A는 이 세로줄에서 찾고 뒤에 있는 1은 이 가로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A와 1을 찾으면 3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 표는 AES에서 사용하는 S박스라는 테이블 값입니다. 네, 그래서 32를 추출하고 4와 A도 똑같은 방식으로 4와 A 해서 D6, 네, 나머지 14개도 같은 방식으로 아웃풋 값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네, 시프트 로우즈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 행에는 아무런 연산을 하지 않고요. 두 번째 행부터 왼쪽으로 한 번씩 로테이트를 하게 됩니다. 로테이트를 하게 돼서 9F가 왼쪽으로 가고 7F가 오른쪽 끝으로 이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행 같은 경우는 2번, 그 다음 행은 3번, 이 방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로테이트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믹스 컬럼 같은 경우는 믹스 컬럼 인풋 데이터를 AES에서 정해둔 믹스 컬럼 매트릭스와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와 45, 3과 9F, 1과 AA, 1과 31 이런 방식으로 연산을 해서 이거 하나를 얻게 되죠. 이거를 16번을 해야 되는데 믹스 컬럼 같은 경우는 계산식이 살짝 독특해서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믹스 컬럼 매트릭스 1값과 곱할 때는 인풋 값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2인 경우에는 인풋 값 곱하기 2, 그리고 3인 경우가 좀 특별한데요. 3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로 1이니까 이거를 10XOR 01로 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해서 input 곱하기 2, XOR input 곱하기 1의 방식으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input 값에 2를 곱했을 때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레지스터가 8비트이기 때문에 8비트에서 가장 첫 번째 비트가 1일 경우 이걸 두 번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 1이 앞으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AES에서는 0x1b를 XOR 연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AES에서 사용하는 다항식이 다음과 같은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상위 x8승을 제외하고 바이너리로 표현하면 0001, 1011, 네, 이거를 헥사로 바꾸면 0x1b가 되는데요. 이 값을 XOR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add round key인데요. add round key 같은 경우에는 인풋 데이터와 그 라운드 키 데이터를 첫 번째 열은 첫 번째 열끼리 XOR, 두 번째 열은 두 번째 열끼리 XOR, 세 번째는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XOR 연산만 해주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키 스케줄인데요. 키 스케줄 같은 경우는 AES는 라운드 10번 동안 키를 다 다른 키를 써야 하기 때문에 키 익스펜션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키로 사용하는 건 리얼 키 값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라운드의 키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키 값의 마지막 네 번째 열에서 위로 한 번씩 로테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죠. 네, 이 얻은 값을 서바이트 연산을 통해서 이 값으로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전에 썼던 키 값의 첫 번째 열의 값과 여기서 나온 값을 XOR하고, 그리고 이건 AES에서 사용하는 연산인데요. AES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인데요. 네, 정해진 상수값을 라운드에 맞게, 지금은 1라운드이기 때문에 1 값을 쓰는 거고, 만약에 뒤에 라운드를 쓸수록 이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XOR 연산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값이 이제 다음 라운드에 사용할 키 값인데, 키 값의 첫 번째 열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이 값을 기준으로 첫 번째는 이것과 XOR 해줘서 값을 얻게 되고, 이 값이 여기로 오겠죠? 그 다음 이 값을 다시 이 세 번째 열과 XOR 해주면 이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네 번째랑 해주면 이 값이 나와서 하나의 다음 라운드에 사용할 키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건 라운드마다 계산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시작할 때 앞으로 쓸 키 값을 한 방에 계산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제가 입력한 문자열인데요. 네, 이걸 그대로 넣고 키 값을 그냥 보기 쉽게 0부터 F까지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운드마다 거치게 되면 마지막 사이퍼 텍스트가 이 값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AES에 대한 기본적 설명은 끝났고요. 다음 제가 사용할 보드는 아트메가 128이라는 보드인데요. 네, AVR 계열이기 때문에 AVR 어셈블리에 대한 기본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트메가 128 같은 경우에는 R0부터 R31 레지스터까지 32개의 레지스터를 사용하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 X, Y, Z 레지스터가 있는데, AVR 아트메가 128 같은 경우는 16비트 주소 체계를 사용합니다. 근데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8비트이기 때문에 하나의 레지스터에 하나의 주소를 전부 입력하지 못해서 직접 접근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개의 레지스터를 합쳐서 하나의 주소로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레지스터가 다 합쳐서 되는 건 아니고, R26, 27, R28, 29, R30, 31. 네, 26, 27은 X, 28, 29는 Y, 30, 31은 Z로 표현해서 이 세 가지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주소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비트의 주소의 하위 주소는 R26, 이 앞쪽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고, 상위 주소는 이제 그 뒤에 R27 이쪽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직접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C를 하다 보면 함수의 매개 변수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 매개 변수를 전달할 때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R24, 25로 전달하고, 두 번째는 R22, 23.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될수록 이 다음 레지스터에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함수 연산이 끝나고 함수에서 이제 호출했던 함수로 리턴 값을 반환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리턴 값 반환은 R24, 25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제로 값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를 위해서 R1 레지스터는 항상 0 값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 직접 짠 코드인데요. 네, 그냥 A, B, C의 각 값을 초기화시키고 add 함수를 만들어서 넘어온 매개 변수 A, B를 더해서 리턴해주는, 그래서 출력해주는 간단한 C 프로그램입니다. 다음과 같이 메인 함수부터 보시면 맨 처음에 푸시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푸시를 하는 이유는 메인이 불려오기 전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R28, 29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8, 29의 값을 메인이 끝난 뒤에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메인에서 28, 29를 쓰게 되면 그 값이 지워지게 되기 때문에 스택에다가
원래 사용했던 28과 29 값을 저장해 놓고 다시 쓴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 팝으로 29, 28 이런 식으로 빼주게 됩니다. 여기 메인 함수는 제가 캡처를 여기까지밖에 못해서 안 나와 있는 건데 뒤에 보시면 팝 29, 28 이런 식으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add 함수로 점프하는 콜 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add에 매개 변수 a와 b를 줬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4와 25, 22, 23에 a와 b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값이 22, 23에 들어있고 24, 25에 해당 값이 10과 20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add 함수도 똑같이 푸시해서 28, 사용할 28, 29 레지스터를 푸시했다가 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add를 하는데 add의 값이 보시면 r24와 r25에 저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함수의 반환값은 r24, 25로 반환된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구현한 AES 코드를 한번 볼 텐데요. 네, 이건 아까 보셨던 그림인데 메인문은 아까 본 그림과 거의 유사하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키 스케줄 함수인데요. 키 스케줄 함수 같은 경우 첫 번째 라운드에서 쓰는 건 리얼 키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복사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키 스케줄 연산에서 보셨다시피 여기서 첫 번째 열만 좀 특별하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단순하게 XOR 연산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것과 같이 여기서도 이 i가 0이 아닐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 열이 아닐 때는 간단하게 XOR 연산만 해주고 바로 넘어가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부문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연산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dx는 서바이트에서 사용했던 그 서바이트의 인덱스를 구하기 위해 그냥 제가 만든 코드고요. 네, 그 방식으로 똑같이 s박스에서 나온 값과 아까 말한 그 라운드 컨텍스트라는 AES에서 정해진 그 상수값, 그리고 이전에 사용했던 첫 번째 열의 값을 XOR 해서 저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addRound key subbyte shift rows 연산인데요. 네, 일단 addRound key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XOR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포문에 한 번에 연산을 하도록 했고요. subbyte는 그 앞에 있는 데이터와 뒤에 있는 데이터를 따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4번 시프트 했다가 다시 왼쪽으로 하면 뒤에 4개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시프트 로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별로 특별하지 않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인라인 어셈이 좋은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산량이 가장 많은 믹스 컬럼에서 C 버전과 어셈 버전을 나눠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해봤는데요. 네, 우선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맨 처음에 플레인 텍스트 값이 여기 있고 이 믹스 컬럼 매트릭스 값과 곱해줘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2와 첫 번째 플레인 텍스트, 그리고 3과 두 번째 플레인 텍스트, 1과 1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값은 2랑 곱해야 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에 이게 오버플로우가 날 경우에 곱하기 27을 XOR 연산을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 연산 같은 경우에는 플레인 텍스트 하나하나 변수가 8비트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7번 하게 되면 1이나 0이 남습니다. 근데 만약에 1이라면 곱하기 2를 하면 오버플로우가 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0x 1b를 하게 돼서 27이 되게 되고요. 혹시 0이라면 그냥 0과 곱하는 거기 때문에 0이 돼서 0일 때는 쓸모없는 코드가 되고 1일 때는 27로 변하는 코드입니다.
네, 그 다음에 3연산 같은 경우에는 2와 XOR 1과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이 아까 봤듯이 네, 곱하기 2한과 똑같은 연산에다가 뒤에 네, 원래 인풋 데이터인 plaintext 1i를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둘 다 1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네. 어셈 버전인데요. 네, 어셈 버전에서는 우선 제가 메모리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다 레지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푸시가 아까에 비해 훨씬 많아진 거를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차피 매개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푸시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푸시 문이 좀 많고 여기 베이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R24의 플레인 텍스트의 주소가 들어있는데요. 네, 이 주소를 R30에 넣고 이제 여기는 포문을 돌리기 위해 인덱스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우선 Z에 제가 플레인 텍스트 값을 플레인 텍스트에 0에 0 그러니까 첫 번째 플레인 텍스트를 넣기 때문에 그걸 R5에 넣고 네, 그 R5에 있는 값을 R9에 넣은 다음에 두 개를 더하게 됩니다. 그럼 곱하기 2 한 효과랑 똑같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값을 저장해 놓고 또 R5와 R5에 있는 아까 이 plain text 제로 I 이 값을 R10에 넣습니다. 그리고 R10에 두 번 더해주면 네, 이거와 똑같은 값이 되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거 두 개를 더해줬을 때 오버플로우가 나게 되면 AVR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중에 캐리 레지스터가 1로 셋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걸 알기 위해서 XOR 동일값을 XOR 하면 0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R10이 0이 되겠죠. 네, 0이 된 다음에 addC 이 addC 함수가 add에 캐리 비트를 포함해서 더하겠다라는 명령어인데요. 이렇게 해서 R10은 어차피 0이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캐리 비트가 아까 여기 add에서 캐리 비트가 셋이 됐다면 여기에 1이 되겠고 셋이 안 됐다면 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0x1b랑 멀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R10이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1일 때는 0x1b가 되는 거고 0이면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네, 그 다음 plain text 1의 i를 또 R6에서 똑같은 연산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지스터에 제가 원하는 temp0i 값을 저장하게 되고 똑같이 temp1도 똑같고 2도 똑같고 3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똑같은 연산인데 뒤로 갈수록 명령어 수가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뒤에서 쓸 것들을 앞에서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뒤에 조금 더 짧게 효율적으로 네,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코드도 만들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레지스터에 값들을 다 저장하고 이제 네, 메모리에 값들을 다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메모리에 저장을 한 뒤에 네, 여기서 포문 비교문을 한 다음에 아직 4와 똑같지 않다면 마이너스 120번 뒤로 다시 점프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여기인데요. 그래서 여기부터 연산을 4번을 거치게 되고 네 번째는 여기서 이제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점프 뛰게 되겠죠. 이러면 이제 제가 아까 푸시했던 연산들 다시 다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팝 연산을 통해서 네, 이렇게 다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인라인 어셈블리의 장점은 일단 제가 직접 해보니까 C 언어 코드에 비해서 코드의 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옵티마이제이션 레벨 제로를 기준으로 믹스 컬럼 코드 수가 라인 수가 아니라 코드 수인데 코드 수가 1100 바이트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제가 직접 짠 인라인 어셈블리 코드 수는 250이니까 상당히 많이 줄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메모리를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리로 가는 시간도 최대한 아낄 수 있었고 해서
짧은 코드로 최고의 사양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프로그래밍 하는 중에 정말 엄청난 고통과 이런 팝 하나만 되지 않아도 출력문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고통을 맛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이번 세미나의 목표는 아트멜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두이노로 이 제가 짠 인라인 어셈블리와 그 컴파일러가 어셈블러가 제 코드를 어셈블한 그거를 비교해서 지연 시간이나 아니면 코드 수를 비교해 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동일한 코드를 계속 돌려도 아두이노에서 이상한 값이 나오길래 제 코드가 계속 틀린 줄 알고 며칠 동안 계속 봤었는데요. 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아트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디버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맥을 쓰고 있어서 아트멜 스튜디오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요. 윈도우 컴퓨터에는 이 녹화 기능이 잘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진으로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트멜 스튜디오 7.0 버전을 사용했고요. 타겟 보드는 아트멜 128.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뮬레이터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코드를 여기에 입력을 하고 이게 따로 아웃풋이 출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레지스터나 아니면 메모리에 어떤 값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를 직접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일단 결과만 보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제가 원하는 플레인 텍스트에 제가 진짜 제대로 된 플레인 텍스트 값이 들어있는지만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플레인 텍스트의 값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봤는데 플레인 텍스트에 다음과 같은 값이 들어있었고 제가 그냥 만들어서 GCC로 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데시멀로 뽑아서 이 값이 나온 거고 이걸 헥사로 뽑으면 아까 여기서 나왔던 이 사이퍼 텍스트와 동일한 값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